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보이차 야전사령부 카페지기 야전사령관입니다. 설 연휴는 잘들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제가 보이차 뿐만 아니라 중국차 감별에 대해서 중요한데 빠뜨리고 있는 부분, 그것을 좀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차를 감별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찬물과 다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찬물에 미네랄이 많거나 찬물에 그 향이 있거나 하면은 차 맛을 왜곡시키는 건 당연한 거고요. 또 이 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기에 광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가지고 거기서 차 맛을 왜곡시키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차를 감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찬물과 이제 다기인데, 이 찬물은 제 기억으로는 10여 년 전에 목포대학교에서 찬물에 관한 논문이 있어요. 석사학위 논문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 찬물을 이용해서 이제 차 맛이 얼마나 잘 드러나느냐, 이제 그것에 관한 것인데, 거기에서 일단은 야갈카리수, 특히 전기분해 야갈카리수가 가장 찬맛을 잘 드러내는 걸로 이제 논문의 이제 그 핵심인데, 여러분들이 왜 차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차를 구매를 할 때 차 가게나 아니면 샘플을 얻어 가지고 차 맛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찬물에 만약에 미네랄이 많거나 어떤 찬물의 향이 강하거나 해가지고 차 맛을 왜곡시켜서 차의 본래에 있는 맛을 잘 못 드러내면은, 그것은 어떻게 그 맛을 가지고 차가 내 입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또 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요즘은 유행처럼 무조건 이제 자사오에 우려가지고 아예 시험을 하는데, 그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자사오는 이제 근본적으로 차 맛을 좀 순화시키고 부드럽게 하고 향도 좀 감소시키고 탁기나 이런 것들을 좀 걸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차가 본래 가지고 있는 그 맛을 알기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요즘 보면은 이제 차를 품평을 하거나 차를 감정을 하는 데서도 어떤 물이나 다기의 어떤 그런 중요한 전제 조건을 빼버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시중에 파는 생수 가지고 자사오에 우려 가지고 그래 시험을 하는데, 그래 가지고는 찬맛에 반 정도 밖에 드러내지 못해 가지고 찬맛을 그걸로 판단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물 자체만 해도, 예전에는 저희들 한 30년 전에 차 마신다 하면 물 공부부터 먼저 했거든요. 물을 막 여러 가지 갖다 놓고, 어떤 물이 무거우냐 가벼우냐, 어떤 물 자체의 맛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그런 물 공부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차 공부거든요. 다신전 같은 데도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차에
몸은 분명히 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상당히 중요한데, 요즘은 뭐 차를 구매하는 사람이나 판매하는 사람이나 뭐 그 물과 다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정확한 그 차의 품질을 알 수가 없고, 알 수 없는 품질에 우리가 어떤 뭐 가격을 주고 그것을 구매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려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요, 만약에 질이 좋지 않은 차를 물로 왜곡시키고 또 다기로 왜곡시켜 가지고 좀 맛이 괜찮은 차로 인식을 해 가지고 그 차를 그만큼 돈을 주고 구매를 했을 때 결국은 우리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고 기본적인 이 물과 다기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인식을 좀 해야 됩니다. 뭐 요즘은 그 뭐 옛날과 틀려가지고 무슨 뭐 절의 약수나 뭐 이런 것보다도 보통 시중에 생수를 이용하는데, 생수도 보면은 미네랄이 상당히 들어있어가지고 차 맛을 상당히 왜곡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판단할 때는 주변의 지인이나 아니면은 뭐 속된 말로 우리가 자주 가는 카페인 차연구소 소장님께는 그 야갈카리수 그 전기분해 정수기가 있습니다. 그 부탁을 하셔가지고 그 물을 뭐 PT병 하나라도 받아가지고 차 맛을 한번 감별해 보시면은 평소에 이래 다른 물로 먹던 맛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심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기도 물론 백자를 쓰면은 훨씬 더 차의 본래 맛을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차 품평회를 할 때 보면은 이제 계한배를 쓰지 않습니까? 계한배가 거의 다 백자지요, 품평할 때는. 그래서 이제 계한배가 왜곡시키는 그 영향이 미미하니까 백자를 쓰는 거거든요. 다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보통 이 백토로 만든 백자는 이것이 광물질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백토도 이 철분이나 다른 광물질이 섞여 있어 가지고 아주 예전에는 수비라고 이 백토를 물에 개어 가지고 그 무거운 철분에 이런 건 가라앉히고 위에 이제 오염물들을 계속 받아 가지고 이제 그것을 가라앉혀 가지고 이제 그걸 태토로 해 가지고 이제 백자를 구워냈거든요. 근데 이런 잔들 한번 보십시오. 이런 잔들을 보시면은 여기에 까만 점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런 것이 철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비가 100% 안 돼 가지고 이 철분이 박혀 가지고 같이 녹아버린 것이죠. 이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차맛이 왜곡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십시오. 이 백자는 차맛을 거의 왜곡시키지 않는다고 봤을 때 좀 밝은 색들의 뭐 다기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 정도 색이나 아니면은 이 정도 색이나 그래도 좀 밝은 편이죠. 여기도 광물질이 들어있는데 좀 적게 들어있거나 해서 색깔이 이렇게 연하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차맛을 이 색깔만큼 비례해서 왜곡시킨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쓰는 준이, 잔이 이런 것들은 좀 더 왜곡을 시키는 것이죠. 색이 진해질수록 이런 흙들, 흑리, 녹리 이쪽으로 가면은 왜곡시키는 정도가 더 강해집니다. 광물질이 많이 들어서 이것이 이 색깔이 진한 것이지 무슨 뭐 색깔이 이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엄연하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색깔이 진할수록 광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광물질은 주로 뭐 금속류죠. 철분,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이 이 전자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 맛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보이차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맑고 깨끗하게 잘 보관된 차가 잘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걸러가지고 먹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뭐 보통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이고 뭐 이 자사오에 먹으니까 차 맛이 좋아졌다. 그 말은 역설적으로 그 차에 좋지 않은 향과 탁기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 차를 그만 백자에 먹어보십시오. 자사오에 먹어보면 맛이 더 좋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원래 차 맛이 그다지 뭐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역설적으로 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뭐 판매하시는 입장에서는 뭐 자사오도 팔고 또 차 맛도 더 순화되고 좀 맑아져 가지고 여러 가지가 이제 뭐 좋은 것인데, 근데 우리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자사오로 우려낸 그 차가 맑은 차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예요. 향이 좋은 오룡차나 이런 것을 주로 백자나 계안에 우려 먹는다고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사오가 차 맛을 좋게 한다면은 아이고 향이 좋은 오룡차도 자사오에 우려 먹지요? 말라고 백자에 우려 먹습니까? 그것은 이 맑고 고운 향기로운 향이 감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만 뭐 보이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차가 향이 진짜 맑고 그 기운도 맑고 탁하지 않은 차라면은 자사오에 뭐 우중충하게 맛이 나게 해가지고 그거를 즐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백자에 우려 먹으면은 그 향도 더 살아있고 더 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생각을 아주 잘 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먹다 보면은 돈은 돈대로 쓰고 차는 차대로 별로 품질이 좋지 않은 그런 차들을 구매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차를 품할 때는 그 차를 잘 우려낼 수 있는 찬물과 그리고 차 맛을 왜곡시키지 않는 광물질이 거의 없는 백자를 이용해 가지고 차를 감평을 해 가지고 그 차가 어떤 차인지 알고 마시고 뭐 구매를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